돈 되는 부동산을 고른다라고 하면 뭐 살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뭐 대단지, 역세권, 또 뭐 신축, 뭐 이런 것들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봐야 될 것들 말고 이 돈 되는 부동산을 고르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있어요, 개념. 그 개념, 세 가지 개념을 꼭 갖고 계셔야지만이 정말로 돈 되는 부동산을 고를 수 있습니다. 이 중요한 세 가지의 개념, 지금부터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평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지역의 평균적인 상승률은 얼마나 되냐, 이거를 꼭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내가 살려고 하는 이 부동산은 평균보다는 무조건 높은 상승을 하는 걸 골라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.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서울의 상승률이 얼마라고 그랬어요? 서울의 상승률이 무려 18%나 됐어요. 그게 평균이란 말이에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10% 상승을 했어요. 10%도 어마어마하게 상승한 거잖아요. 그런데 과연 그 부동산이 돈 되는 부동산이었어요? 아니죠. 왜냐하면 18%가 평균이었는데 그 평균만큼도 못 오른 거잖아요.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은 평균만큼도 못 올랐다. 평균에 못 미쳤다. 그러면 10%라는 이 수치가 굉장히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거예요. 물론 부동산이 당연히 투자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다른 투자 자산에 비해서 10%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거야 라고 보는 것도 맞습니다. 그래서 부동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맞아요. 그런데 더 그중에서도 돈 되는 부동산을 고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지역의 평균보다 높냐 낮으냐, 이걸 꼭 보려고 하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평균보다 높은 걸 가지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평균이라는 것은 어디의 평균이냐라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. 일단은 어디의 평균이겠어요?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지역의 평균을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죠. 그래서 서울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서울의 평균 상승률, 이 18%, 이거보다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걸 찾으려고 했어야 된다, 이런 얘기예요. 자, 그런데 만약에 인천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인천의 작년 평균 상승률은 얼마였을 것 같아요? 작년에 거의 상승률이 없습니다.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거의 오른 게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5% 정도만 올랐다고만 하더라도 이거 평균보다 높은 상승을 했잖아요. 그러면 된 걸까요? 뭐 물론 그거 가지고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돈 되는 부동산이라는 이런 전제를 달고 보자면은 인천에 산다고 하더라도 인천만 볼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. 왜냐하면 아주 먼 데가 아니고 바로 가까운 데에 뭐가 있냐면 광명이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. 광명의 상승률을 한번 봤더니만은 작년에 몇 프로 올랐냐면 무려 20%나 올랐네.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? 과연 내가 인천의 지역을 관심 깊게 본다고 해서 인천의 상승률보다 높기만 하면 괜찮을 수 있고 돈 되는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. 그렇지 않을 수 있죠. 바로 옆에가 그런 높은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평균 상승률,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돈 되는 부동산은 그런 인접 지역까지 아우르는 정도의 그 평균 정도는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, 이런 거예요. 용인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. 내가 용인 기흥에 살아요. 그러면은 용인 기흥의 작년 평균 상승률은 6.1%였습니다.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건 한 10% 정도 상승했어. 그럼 만족할 수 있냐? 라고 봤더니 같은 용인의 수지는 몇 프로나 상승했냐면 18%나 상승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 거냐, 이런 얘기죠. 그렇기 때문에 평균의 개념을 일단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평균의 개념을 너무 일단은 본인의 관심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지역을 조금 확장하는 범위까지는 봐야 되겠다. 그런 곳의 평균보다 내가 높은 상승을 하는 부동산을 골라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, 그래야 돈 되는 부동산을 고를 수 있게 된다, 이런 얘기입니다. 두 번째 개념은 타이밍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년에 서울에 18% 상승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게
내가 막 이제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쭉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그런데 내가 막 상승을 하니까, 이게 진짜 너무 많이 가는구나. 빨리 사야 되겠다. 라고 생각해서 2월에 산 사람, 3월에 산 사람, 4월에 산 사람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그냥 직선으로 우상향한 그런 상황이나 거의 같아서 매달 가면 갈수록 비싸게 산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. 자, 어쨌든 간에 그런 경우에 그렇다면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빨리 산 사람들이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거잖아요. 자,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이 통틀어서 나온 이 상승률만큼을 과연 작년에 부동산을 사서 따라갈 수 있었겠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평균의 개념을 먼저 가져라고 그랬잖아요. 평균의 개념을 갖는데 이 평균보다 높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단지 내가 좋은 어떤 데를 사기만 하면 평균보다 높은 상승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. 무슨 말이냐면 그런 좋은 부동산을 언제 사느냐가 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자,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 금방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아이, 그거 누가 몰라. 좋은 데 사야지 굉장히 돈 많이 번다는 거 누가 몰라? 라는 생각을 하시겠죠. 자,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. 부동산에서 타이밍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적절한 타이밍이 있어요, 당연히. 그런 데 들어가야 되지만 저 같은 전문가도 그런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 있냐?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. 제가 거의 다 타이밍을 맞춥니다.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? 재작년 2월 달에도 제가 지금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. 제가 이런 얘기 다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그 외에도 제가 타이밍들을 거의 대부분 중요한 타이밍들을 잘 맞춥니다. 자, 그렇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완벽하게 지금 딱 사는 게 제일 좋은 때다 이런 걸 다 맞출 수 있냐? 그렇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결국 매번 높은 상승을 하냐? 그러긴 어렵다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평균보다 높은 상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?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. 뭘 것 같습니까? 예, 그렇죠.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평균 상승률을 내가 지금 사서 이때의 평균 이 큰 상승을 그대로 다 먹겠다. 그대로 다 누릴 수 있겠다. 이거는 사실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. 그 전에 사놔야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때 그 상승의 수혜를 다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타이밍의 개념을 가지면 오히려 잠잠할 때 내가 미리 보유하고 있어야 나중에 크게 오를 때 그 상승분의 수혜를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승분의 수혜를 내가 다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장기적인 상승률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, 작년에 서울에 18% 상승했다고 그랬잖아요. 과천 같은 데는 25%가 상승했습니다. 평균. 분당 같은 데는 31%가 상승했어요. 자,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? 이 상승률로만 보자면은 그러면은 무조건 과천, 분당 이게 무조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. 그렇잖아요? 이 무슨 말입니까? 물론 과천이나 분당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1년 만의 성장을 가지고 그게 얘네들의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성적을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닐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미 다 눈치채셨을 거예요. 그렇지 않습니까? 결국은 보니 무슨 부동산이 주식처럼 샀다가 팔았다가 높은 고점에서 팔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지금 작년의 상승률만 놓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연도를 바꾸면 다 똑같지 않을 거잖아요. 그렇잖아요. 어떤 데는 심지어 지방의 소도시가 뭐 전국 1등을 하고 이런 데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그런 게 평균보다 훨씬 높은 데잖아요. 그런 데를 내가 갖고 있었으면 괜찮았냐 이런 얘기예요. 그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 평균보다 높은 상승을 하는 걸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 개념은 한 해의 평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. 중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평균보다 늘 높은 성적, 결국 점점 격차를 벌려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골라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. 자, 그래서 정말 돈 되는 부동산을 갖고 싶다. 돈 되는 부동산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.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뭘 봐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만 대단지냐 뭐 신축이냐 이런 실질적인 잣대를 가져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세 가지 개념 이 개념을 꼭 머릿속에 넣고 그 개념에 적합한 대상을 꼭 골라야 되겠다
라는 이런 강력하고 명확한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돈 되는 부동산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